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었겠죠? 6일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 IHS 마켓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 타격이 03년도 사스보다도 클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당시에 중국의 이 글로벌 경제에서의 비중이 4.2%였지만 지금은 16.3%로 커졌다. 이게 사실은 지금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중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이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증시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IHS 마켓에서 또 사스 당시에 글로벌 경제에 한 400억 달러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코로나로 올해 1분기 이 전 세계 GDP에 마이너스 0.8%포인트의 영향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에버코어 ISI에서도 신종 코로나 여파로 1분기 중국 경제 성장이 0%가 될 것이다라고 점쳤고 JP모건에서도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 전망을 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는 방미 중국 관광객이 160만 명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각종 좀 우려를 나타내는 분석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도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은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런 관련주 위주로 또 증시 하락세가 좀 야기가 됐습니다. 아무리 그 분기 성장률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만약에 분기 성장률 0%를 기록하게 되면 이건 시장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1월 고용 지표가 매우 서프라이즈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를 살리진 못했네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22만 5천 명으로 나오면서 네. 컨센서스 16만 5천 명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거든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2009년 이후에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지표의 컨센서스 비트 확률이 딱 5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실제와 컨센서스 간의 차이도 6천 명에 불과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컨센서스와 비슷한 지표가 계속 나왔던 것이 통상적인 그런 이 추세였는데 하지만은 2017년 이후에는 최근 3년 연속으로 1월 지표가 비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도 1월에 날씨가 굉장히 좀 온화했기 때문에 고용 서프라이즈는 좀 따놓은 당상이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또 ADP의 민간 고용도 좋게 나왔기 때문이죠. 문제는 근데 시장 반응이 될 텐데 임금 상승률이 전 월 대비해서 0.2%로 컨센서스 0.3%를 하회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리고 이번 지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또 해석도 있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시장 반응을 봤을 때 국채 금리도 좀 하락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네. 즉 지표보다는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감에 의한 이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더욱더 좀 심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2주간 정도가 고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좀 절정에 다다랐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보면은 9일 일요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한 3만 7천여 명, 네. 그리고 사망자가 이 800명을 넘어서면서 사스를 추월을 이미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세를 지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WHO에서 2월 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이 신규 확진자 수는 좀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런 추세가 그래프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꺾은 선이 전일 대비해서 얼마나 감염자가 늘어났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될 텐데 네. 하지만 이것 역시 또 8일에는 좀 반등을 했다가 9일에 다시 한번 감소를 했던 전례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의심 환자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검사 중 인원이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검사를 그렇죠.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늦출 시점은 아니다라는 이 해석이 좀 중론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양상도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절정이라고 단언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모양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코너죠. 코너 속의 코너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이 기업입니다. 미래형 반도체 장비의 압도적인 리더 ASML. 자, ASML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ASML은 네덜란드계 회사고요. 네. 1984년도에 설립을 했고 1995년도에 나스닥과 그리고 네덜란드에 또 동시 상장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팹 이 장비 시장의 점유율 3위 기업으로 연매출이 한 15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시총도 150조 원 이상 되는 굉장히 좀 대기업이고 무엇보다도 2010년도에 세계 최초로 첨단 자외선 이 반도체 인쇄 기술 EUV라는 말씀을 오늘 좀 많이 드릴 겁니다. 네네. EUV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현재까지도 세계에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3개를 꼽아봤을 때 가장 먼저 유일한 EUV 제조사라는 메리트, 그리고 두 번째로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의 동시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주 환원 정책의 확대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세 가지 모멘텀을 꼽아 주셨는데 오늘 그 EUV 장비를 많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외선 반도체 인쇄 기술 장비. 저도 보고 읽어야 될 정도로 좀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외선으로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뭔가 인쇄한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로에다가 그리는 그런 네. 기술을 뜻하는데 EUV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 한 8공정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8공정 중에 3단계에 속하는 노광 작업에 쓰이는 장비가 되겠는데요. 이 8공정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웨이퍼가 결국은 반도체 직접 회로의 재료가 되는 그 웨이퍼죠. 근데 웨이퍼를 얇게 써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산화가 이 웨이퍼 표면의 보호를 위한 산화막을 입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웨이퍼 위에 빛을 이용해서 회로를 그려넣는 바로 노광 작업이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식각 작업인데 필요한 회로 패턴 외에는 좀 잘라내는,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방막이라는 거는 반도체에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이 방막을 촘촘히 쌓는 작업, 그리고 배선을 넣게 되고 후공정으로 EDS에서 어떤 분량을 좀 걸러내게 되고, 그리고 여덟 번째로 패키징을 통해서 반도체가 이제 생산이 되게 되는데, 이 EUV 같은 경우에는 10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는 필수 요소로 꼽히는 그런 이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당 1,5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되는 초고가 장비거든요. 이런 EUV를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ASML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작은 반도체 칩 안에 굉장히 많은 용량을 담거나 아니면 많은 그 연산 과정을 담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세 공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추세일 수 있을 텐데 이걸 좀 맞습니다.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IC 인사이츠라는 이 기관에 따르면요, 10나노 미만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고, 네. 그리고 생산 규모도 많이 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년도에 월 이 10나노 미만의 반도체 이 생산 규모가 105만 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도에는 6배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반도체 공정에서 10나노 미만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에도 5%에서 25%로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바로 ASML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삼성전자도 지난달 15일에 ASML에서 EUV 장비를 20여 대 정도 추가로 구매하는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EUV 노광 기술을 적용한 7나노 반도체를 삼성전자에서 19년부터 업계 최초로 양산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투자를 더 늘린 셈이 되겠죠. 네, 삼성전자에서 지금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 모멘텀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가, 이것과도 좀 연결이 되겠네요. 삼전에서도 결국은 메모리 업황이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수요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투자를 좀 늘리는 거가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멘텀, 즉 로직과 메모리 업황 개선의 동시 수혜를 받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D램 시장에서 이 점유율 1위죠. 한 46%를 차지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이런 EUV 장비를 산다는 거는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는 측면이 되겠고, 그리고 ASML이 전년도 4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로직 반도체가 79%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21%입니다. 즉 메모리 업황 개선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로직 반도체라는 거는 저희가 5G라든지 아니면은 IoT,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등 원래부터 좀 유망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좀 투입이 되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황 개선 그리고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두 번째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 현대중공업 지주라고 하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 기업이 하루 만에 15% 넘게 떴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이유가 주주 환원 정책이었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세 번째 모멘텀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꼽아주셨거든요. 어떤 네. 모멘텀입니까? 아까 전에 이제 실적 규모도 굉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 앞으로의 어떤 수요 전망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이 기업이 꾸준하게 좀 확대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앞으로 3년간 60억 유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배당금도 한 14%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주당 연 2.1유로에서 이제 한 2.4유로 정도가 됐는데, 19년도 평균 주가에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배당률은 1.2% 정도로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IT 기업 그리고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벌써부터 배당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좀 메리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경영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의 실적 개선은 곧 주주 환원 정책 이 확대 기대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한 번 또 주가를 좀 끌어올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의 경우에는 그 경기 사이클을 너무나도 많이 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우리가 배당 킹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배당을 연속적으로 주고 또 신뢰를 쌓아서 주는 그런 기업들이 흔치 않은데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에 대한 신뢰도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실제로 배당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네. 자, 좋습니다. 뭐 ASML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ASML이 지난해 주가가 무려 93%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은 2020년도 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은 32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26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적인 수요 전망을 좀 반영을 한다면은 그다지 또 비싸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그리고 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장비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 기업들이 EUV를 좀 쓰기 위해서 주문을 좀 많이 늘렸다가 이게 결국은 반짝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 ASML이 EUV 장비를 총 26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가이던스로 35대 판매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영진에 따르면은 2021년 이후에는 오히려 생산량이 수요를 맞출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수요는 넘쳐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21년도에는 연 45대에서 한 50대 정도 생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최소한 이 EUV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반짝할 만한 우려는 좀 적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반도체 기업이라는 것이 업황 사이클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언제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나 아니면은 이 로직 반도체나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가 좀 좋아질까 이런 걱정을 좀 할 필요가 좀 적은 그런 ASML을 좀 매력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ASML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까지 갖고 있었으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장비 하나의 가격이 아까 얼마라 그랬었죠? 1,500억에서 2,000억 원. 네. 이게 몇 대가 팔리느냐에 따라서 좀 실적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 그러니까 전년도 4분기에 어떤 주문량이라든지 출하량 같은 경우에 3분기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3분기에 좀 굉장히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주문량도 나오고 그리고 이 출하량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분기별로는 어떤 좀 그런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 추세로 본다면은 그러니까요. 점진적으로 좀 상향하는 그런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에 어떤 주문량이 전분기에 대해서 좀 줄었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우려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추세를 본다면은 분명히 이 수요는 튼튼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미국 기업들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하루하루 나오는 뉴스보다는 장기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돈이 잘 되는 그런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자, ASML 종목 레이더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